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노량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노량진 뉴타운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1구역하고 3구역을 이렇게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두 개 구역이 마음에 드셨어요? 예, 역 근처에 가깝고, 네. 그래서 그 구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 자금은 좀 충분하시고요. 뭐, 많지는 않은데, 한 뭐, 5억? 고선에서 한번 아, 5억 해볼까 하고요. 정도요? 예,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왜냐면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조그만 지분보다 좀 큰 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되거든요. 일단 노량진 뉴타운 자체를 선택하신 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좋은지. 특히 1구역하고 3구역 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개발 구역을 볼 때는 전체적인 큰 이 개발 구역의 큰 전체적인 입지와 함께 이제 세부적인 입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입지 보시게 되면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 바로 접근성, 뭐 용산 접근성, 강남 접근성 좋기 때문에요. 입지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잘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금 볼게요. 내부적으로 조금 보면 생각하고 계신 여기가 지금 속도가 조금 다 달라요, 그죠? 예, 예, 많이 다릅니다. 예, 조금 지금 빠른 곳이 6구역, 7구역 아래쪽에 있는 거, 그죠? 예, 역하고 조금 먼 쪽이 이렇게 속도가 좀 예, 빠르고 지금 생각하신 1구역이 여기가 제일 커요, 그죠? 예, 제일 큽니다. 예, 규모가 제일 크고 그다음 3구역이 비슷한 구역이 몇 개 있고 무엇보다도 1구역이고 3구역인데 노량진 역세권을 보면은 당연히 1구역과 3구역 둘 중에 하나고 1구역과 3구역의 차이를 조금 아세요? 예, 1구역 쪽은 좀 이렇게 밑에 쪽에 있고, 3구역 쪽은 그 학교 위쪽에 이렇게 좀 있어서 그런 네. 차이가 있고, 그리고 1구역은 아마 뭐 조합 추진위가 지금 통과된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알고 계신 거 맞고요. 1구역하고 3구역이 속도는 조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예, 1구역이 이게 큰 지분이 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왜 1+1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작은 평수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임대 사업할 수 있는 그 하나 더 주는 조합원한테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1구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전체 구역이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다행히도 이 노량진 뉴타운의 특징을 크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앞서서 이렇게 2구역이나 6구역, 7구역이 끌어주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이야기를 안 했지만 4구역이나 8구역이 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보고 계신 뭐 1구역이나 3구역이 맨 밑에서 쫓아 올라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에서 끌어주는 곳이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뒤에서 제일 후발주자로 가는 이 마지막 해당 구역한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예, 예, 왜냐면 계속해서 가격을 여기서 끌어주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상승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구역 선택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1구역, 3구역 어디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내 목적을 조금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즉 내가 내 집 마련의 순수한 내 집 마련 플러스 투자 차원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과 함께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더 받는 것을 노려볼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1구역으로 갈 것이냐 3구역으로 갈 것이냐인데 어쨌건 개발이 다 완성됐을 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예, 개발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요.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고 가격을 선도해주는 구역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 조건은 입지, 역과의 접근성이지만 규모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규모가 두 번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단지에서 1구역과 3구역의 싸움에서 본다면 저는 1구역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1구역 쪽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서 자금은 조금 충분하세요라고 여쭤봤잖아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5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 구역별로 차이를 조금 봤고 어떤 구역이 구역 내에서 나중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인지를 봤잖아요. 노량진 뉴타운 전체 서울시에서의 노량진 뉴타운의 입지를 봤고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 구역별의 입지를 잠깐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어디가 더 좋을지를 파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여유 자금 있는 걸 놓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뉴타운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던 곳들이 또 몇 곳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지금 노량진 뉴타운과 혹시 한남 뉴타운도 조금 알아보셨어요? 예, 그쪽도 알아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지에 투자를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면은요. 이 뉴타운 중에서 가장 전체 개발이 완료됐을 때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을 곳이 어디냐도 한 번쯤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땐 뉴타운끼리의 싸움에서는 한남 뉴타운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그 정도 자금이면은 한남 뉴타운도 한 번 더 살펴본 이후에 노량진을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리고 개발지에서의 투자라는 거는요. 개발지에서의 투자라는 건 시간이 반드시 가미가 돼요. 그죠? 1구역과 예, 예. 3구역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예, 근데 지금 한남 뉴타운이나 너무 길게 갈것 같아요. 예, 노량진 뉴타운의 속도가 빠른 구역이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는 이 1구역이나 3구역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절감된단 말이죠.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수익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면도 조금 생각하셔서요. 예, 예. 이게 방송 시간에 제가 지금 좀 더 깊이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좀 짧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한번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시간을 좀 이용하신다든가 해서. 그래서 다시 예. 한번 검토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노량진 재개발구역에서는 1구역을 추천해 주셨지만 가지고 계신 자금상 한남 뉴타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추후에 더 자세한 상담, 전화나 또 세미나 참여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여기 강동구 명일동이거든요. 네, 예, 명일동 산이끌이 2차.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거주는 여기 암사동, 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지금 현재 강동구 암사동의 롯데캐슬에 거주는 하고 계시고 또 한 채의 이 아파트 명일동의 네. 3익 그린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1가구 네. 2주택이신 부분에 이 세금적인 문제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그쵸? 양도소득세 네. 이런 문제도 좀 네.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에 되게 오래 거주하신 모양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에 여기도 참 대단지 아파트로서 괜찮죠, 좋죠. 이렇게 여기는 거주하고 이제, 예, 예. 거주하고 계시고 3익그린 2차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2009년이요. 2009년이요. 네, 그때 그럼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처분해야 네. 될까? 뭐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한다고 네, 하니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롯데캐슬은 이제 저희가 조합원으로 예. 살다가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구라서 저쪽에서 이제 그 재건축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또 양도소득세니 또 뭐 그 환수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설립인가가 나면 또 뭐 매매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 네. 예. 고민하시는 어떻게 해야 게 되나. 어떤 예. 부분인지 알겠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보유하고 있는 3익그린 2차가 예. 상당히 입지가 좋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3익그린 1차와 함께 3익그린 2차까지 재건축이 되면 이게 거의 한 5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사실 5천 세대면 서울에서 5천 세대 단지면은 미니 택시 개발 지구예요. 네.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기존 단지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익그린 2차 같은 경우는 단지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예, 예. 또 명일 역세권이고 주변에 뭐 여기 뭐 선호하는 학군들 다 포진해 있고, 그죠? 예. 그 향후 또 이렇게 9호선 4단계 지금 뭐 계속 검토 중이지만 고덕역에 들어오면 이 고덕역도 충분히 이용하잖아요. 3익그린에서 2차에서. 예, 예. 네, 또 이게 9호선까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고덕 주공 쪽이 재건축이 다 끝나면 결국은 명일동에 80년대 입주한 이 아파트들의 중층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네. 앞으로 좋은 것만 남았지 나쁜 것만 남은 게 없어요. 그죠? 네. 또 강동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동구가 기존에는 여기가 뭐 주거타운이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베드타운 그러잖아요. 네. 그냥 주거타운만의 역할이 조금 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자족 기능을 좀 갖춘 곳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저 상일동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고 네. 저 고덕지구 쪽에 지금 고덕상업 업무복합지구 업무지구 또 조성한다라고 하고 이쪽에 그죠? 네네. 그래서 이 강동구가 그동안 강남 4구로 불렸지만 사실 강남 3구에 많이 처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거를 많이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냥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사실 걱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팔았을 때. 팔았을 때 내는 거잖아요. 예. 처분했을 때. 그럼 내가 안 팔면? 안 팔면 안 내는 거죠. 그렇죠. 낼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된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상으로. 그죠? 예. 근데 이 강화를 계속 강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 변할 수 있는. 변화한다. 그죠? 내가 이거를 꼭 지금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시라면은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보유를 하셔서 재건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재건축을 가서 내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약에 낸다. 현의 법상으로 인해서 예. 초과이익 환수제를 낸다. 환수금을 낸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부담금을 낸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나의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내가 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좋은 겁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가 해당에 대해서 낸다라면은 그만큼 가치 상승을 많이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거 갖고 계신 거예요. 좋은 거 갖고 계신 거니까 지금 아직 이거 처분도 안 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부터 적용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실제로 처분할 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기에 가서 제도가 또 꼭 바뀔 확률도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삼익그린 이 차가요. 네, 그 전에 보면 이게 굉장히 그게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예. 빠질 때는 확 빠지고 예. 또 올라갈 때 좀 올라가고 근데 네. 옛날에 그 가격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어찌 될지 몰라서 전망이 이제는 얘가 이제 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올 6월인가 그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지금 전환했잖아요. 근데 또 조합 방식 뭐 한다고 한쪽에서 또 막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래요. 항상 그 사업은 개발 사업은 항상 정상적인 조합 측과 그 비대위 측하고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신탁 방식까지 진행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주민들의 힘이 조금 세다라는 거고요. 또 이미 지금 우리가 삼익 1차가 지금 재건축하면서 가격 상승을 끌어주고 지역 이 삼익 단지 전체의 안정화를 이루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삼익그린 1차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가치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가격이 막 크게 하락한다거나 막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조합 이거 지금 그게 안 돼 저기 롯데캐슬에 그게 네. 조합 청산이 안 됐거든요. 이 롯데캐슬? 예, 청산이 안 됐는데 네. 한 부동산에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 조합 청산이 안 되고 저쪽에 5년 이내에 저기 설립인가가 나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고 뭐 청산으로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네, 그 상관없으니까 이거 보유한 지분을 안 주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틀리니까요. 예. 예, 이거는 뭐 그거하고 여기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정상적인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하셨던 부분 걱정거리 좀 내려놓으시고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건 제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예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 제가. 네, 네. 예, 그래서 가점이 한 50점 정도 나올 건데, 어. 1월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그거랑, 네. 흑석동 조합원 분하고, 네. 잠실 우성 4차 25평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가점 50점을 이용해서 분양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있으시고 또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흑석동 조합원분 아니면 잠실 우성 4차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좀 현명한 판단일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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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점이 50점이면 낮은 가점은 아니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 원체인지 인기 단지들이 당첨 가점이 높다 보니까 뭐 인기 단지를 생각하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1월 달에 청약 시장을 공략할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흑석 뉴타운과 잠실이라고 그랬죠? 네, 예. 잠실 우성이요. 잠실 우성 4차. 네, 예. 네, 우성 4차하고 어떤 게 나을지를 이제 비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청약과 현재 시장에서 청약 시장과 기존 시장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당연히 청약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일단 기존 시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 시장을 볼 거다면 기존 시장 먼저 짚어갈게요. 흑석뉴타운과 잠실 우성 여기란 말이죠. 물론 여기는 광역개발, 여기는 잠실유성은 자체 재건축. 이렇게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항상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때는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흑석동의 전체적인 크기요. 지역적인 크기와 잠실우성, 잠실권의 직접적인 그 지역적인 크기 중에 어디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잠실에서 클까요? 잠실이 더 크죠? 네. 얘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거고 얘는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고 기존 중에 비교해서 당연히 잠실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버릴게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두 개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청약이라면 청약. 예. 청약 이제 1월에 청약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18년도에. 그죠? 네, 예. 2018년 1월에 청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가점이 50점이에요. 50점인데 과연 어디가 예상이 될 것이냐. 기존 단지들 현재 분양한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분양한 게 고덕, 아르테온인가 그 고덕 3주구 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약 가점이, 24평형짜리 청약 가점이 한 60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33평이 50 중반이었거든요. 청약 가점 당첨 확률이요. 네. 당첨된 게 평균 가점을 보면요. 네.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1월 달 거면 1월 달 정도면 강남권이고 나올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강동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남권의 분양의 안정권은 지금 60에서 지금 70점은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 비강남권 중에서 조금 인기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 예. 뭐 마포나 뭐 성동, 뭐 강동 막 이런 지역은 한 50에서 60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인기 지역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르테온도 지금 33평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면 가점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중에서 아르테온 중에서 같은 우리가 청약할 때 보면 같은 20평대나 30평대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 네. 뭐 무슨 A 타입 있고 B 타입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이 타입의 선호도에 따라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또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비선호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60 초반이었고요. 33평은 이게 48점인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 같은 전체 단지에서 내가 50점이었으면 이 48점 당첨됐던 건 충분히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 단지를 다 공략하시되 조금 이게 인기가 높은 지역 있죠. 네. 인기가 높은 지역이면 보편적으로 이제 그 지역 시세가 조금 높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타입을 조금 비선호 타입 있잖아요. 예.
비선호 타입을 한번 노려보세요. 노려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 비선호 타입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서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입주를 하잖아요. 네. 입주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줄어요. 심지어 거의 같은 가격에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조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인기 지역에 청약할 때는 조금 비선호 타입을 들어가시고 또 내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굳이 꼭 이렇게 매머드급 인기 있는 곳만 노려볼 것이 아니라 중간급의 규모의 그러니까 중간급의 지역 정도를 노려보셔서 적극적으로 청약시장 공략하시는 것이 기존 시장 공략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요 팁 같은 거 잘 활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할 때는 청약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꼭 전부 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내가 무조건 그 평형의 그 타입만 넣어야지 이런 거를 좀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처음에는 보면은 분양할 때도 분양가 자체가 1층과 뭐 로얄층의 분양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입주해서 그게 시세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분양가 차이 났던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언제든지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고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투자 전략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투자처가 궁금하고 주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좀 넓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떤 현명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소액으로 이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거고, 정책적으로 많이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느끼시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또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에 맞는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판단의 기준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판단의 기준을 가격에 두십니다. 이 부동산은 절대 가격의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의 기준을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지역이 보이는 거고요. 그 가치로 인해서 지역이 보이는 거고 지역에 있는 매물이 보이는 겁니다. 자, 결국 가치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해줍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결정해 주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을 사용해주고 이걸 또 갖고 싶어하는 사람, 즉 추가적인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수요자가 그때 일시적인 수요자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수요자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면서 자꾸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가격이 아닌 가치를 놓고 판단을 했고, 그럼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당연히 수요자를 갖춰야 되는데, 수요자 중에서 어떠한 수요, 지속적이고 증가할 수 있는 수요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수요자가 지속되고 어떤 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냐? 이때 이제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통계 자료를 조금 살펴보시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통계청이 최근에 어떤 자료를 발표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언제까지 증가할 것, 즉 인구수의 정점은 2035년에 인구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요. 인구수 정점과 다르게 가구수가 자꾸 핵가족화되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구수 분화는 무려 2042년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가구수가 1, 2인 가구가. 근데 이 1, 2인 가구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1, 2인 가구 결국은 주요 수요자가 될 것이니까.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수요자가 1, 2인 가구가 될 것이니까. 그럼 1, 2인 가구의 특성은 뭐냐면요. 편익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익성? 교통에 대한 편익성, 또 직주 근접에 대한 편익성, 또 편익시설에 대한 편익성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어디를 많이 가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 지역, 중심권, 어디? 도심, 역세권에 있는 이런 곳을 많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각각의 이런 지역들,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요, 수요의 지속이 지속될 꾸준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042년까지 최소한. 이때가 정점을 찍는다, 가구수의 정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과 달라지는 패턴, 투자 패턴에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증가하는 수요자가 어디를 갈 것이냐 철저하게 분석만 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단순히 뭐 산업단지 옆에 있다,
어디에 옆에 있다, 한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면은 이제는 한 가지 조건이 아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곳을 공략하시라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서 확실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시 지도를 놓고 딱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곳을 또 서울시에서는 저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도심권, 강남권, 또 영등포, 여의도 이 세 곳을 트라이앵글로 해서요. 중심에 뭘 넣었어요? 용산을 넣었죠. 용산을 두고 각각의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업무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곳들을 광역거점이라든가 지역거점으로 놓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누가 뭐라 해도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가장 많은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곳이고 유입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막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임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요자가 늘으니까 당연히 임대가가 올라가죠. 임대가가 상승하면 무엇도 올라간다. 결국은 임대가가 상승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밀어 올려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큰 패턴을 갖고 움직이신다라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수익률 높은 투자, 정말 확실한 투자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 잘 유념하셔서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